이번 챕터의 주제는 Deep Q 네트워크입니다. 이전 강의인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에서는 우리가 Linear Value Function을 사용해서 이 Approximation을 진행하는 그런 이그젬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Real World 문제는 Non-Linear Problem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Linear Function으로 Approximation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Function Approximation에 Non-Linear Function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Non-Linear Function 중에 이 강화학습에서 실제 사용하는 Non-Linear Function으로는 우리가 Deep Neural Net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Deep Neural Net은 이 Neural Net에서 많은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가 포함된 그런 네트워크를 Deep Neural Net이라고 하고요. 이 강화학습에서 이 Function Approximation의 Deep Neural Net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Deep Neural Net이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입니다. 이 말 뜻은 신경망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3개 이상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뉴럴 넷은 거의 대부분의 펑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뉴럴 넷, 이 딥 뉴럴 넷은 굉장히 훌륭한 이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딥 뉴럴 넷 같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포함된 딥 뉴럴 넷은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 쉘로우 네트워크이라는 건 히든 레이어가 없는 굉장히 얇은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이런 쉘로우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 파라미터의 숫자가 익스포넨셜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로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딥 뉴럴 넷의 또 다른 장점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딥 뉴럴 넷도 우리가 이 미분을 할 수 있고, 즉 데리버티브 폼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딥 뉴럴 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는 이 딥 뉴럴 넷을 이용하는 그런 강화학습이 대부분입니다. 딥 뉴럴 넷은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 딥 뉴럴 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강화학습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결합된 그런 형태의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러한 강화학습과 슈퍼바이즈 러닝이 결합된 그런 결합된 형태의 학습을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다양한 부분의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또 다양한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이 결합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존재를 합니다. 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역할은 주로 이 강화학습의 밸류나 팔릿이나 리워드 등을 어프로시메이트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따라서 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이 강화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한 부분으로 학습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몇 가지 예를 보면 먼저 이 강화학습의 밸류를, 즉 스테이트 밸류나 액션 밸류를 딥 뉴럴 넷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때 이 밸류를 딥 뉴럴 넷으로 표현한 네트워크를 밸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특히 Q값을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 Q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강화학습의 팔리시를 또 딥 뉴럴 넷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팔리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이 밸류와 팔리시를 둘 다 딥 뉴럴 넷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때는 밸류 네트워크와 펄리시 네트워크를 둘 다 사용하는 그런 학습 방법, 즉 액트 크리틱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의 리워드 값을 또 딥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학습 방법은 우리가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 밸류 네트워크 중에서 Q 값을 에스티메이트하는 딥 Q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고요. 다른 챕터에서는 이 펄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 즉 액트 크리틱 이 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 Q 네트워크는 Q 값을 예측하는 딥 뉴럴 넷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DQN이라고 부르고요. 즉 이러한 Q 값을 예측하는 그런 뉴럴 넷을 말합니다. 이때 W는 이 뉴럴 넷의 파라미터를 말합니다. 이 DQN은 이 밸류 네트워크의 한 종류인데요. 밸류 네트워크는 그 강화학습의 V 값이나 Q 값을 예측하는 그런 딥 뉴럴 넷을 의미를 하고 그 중에서 이 딥 Q 네트워크는 Q 값을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딥 Q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네트워크는 다 밸류 네트워크이고요. 이 중에서 아웃풋이 Q를 예측하는 이 두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 Q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밸류 네트워크이지만 아웃풋이 V인, 즉 V값을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Q값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두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Q 네트워크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인풋으로 S와 A를 주면 이 뉴럴넷에서 한 개의 아웃풋, 즉 이 S와 A에 해당하는 Q 값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의 DQN이 있고 또 다른 DQN은 인풋으로서 하나의 인풋으로서 S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뉴럴넷에 여러 개의 액션 개수만큼의 아웃풋이 있고 각 아웃풋마다 그 값은 이 해당하는 SA에 대한 Q 값을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인 경우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인풋은 S가 들어오고 아웃풋은 이 해당 S의 액션 개수만큼 아웃풋이 있고 각 아웃풋은 이 해당하는 액션에 대한 Q 값이 되겠습니다. DQN의 용어 의미는요. 이 Q 네트워크에서 딥 뉴럴넷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어가 딥 Q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DQN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Q러닝을 이 딥 뉴럴넷을 사용해서 임플리멘트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Q러닝에 대하여 리마인드를 하면 이전에 배운 Q러닝은 우리가 Q 값들을 테이블에 직접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Q 값들을 직접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Q 값들이고 그 다음에 state S에서 action A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리워드와 그 다음에 next state에서 여러 액션 중에서 Q 값이 맥시멈 되는 그런 Q 값을 사용을 해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 값이 새로운 Q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Q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컨버지 할 때까지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Q러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DQN에서는 Q값을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 Q값을 에스티메이트하는 신경망 펑션으로 업데이트를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Q값을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그 신경망의 파라미터인 W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수식이 신경망의 파라미터인 W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이고요.
먼저 이 수식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수식의 데리베이션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DQN의 학습 목표는 이 DQN의 그 아웃풋인 Q 값이 실제 Q 값에 정확하도록 우리가 이 W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DQN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W 값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이 식이 그 W 값을 업데이트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W 값이고요. 이 값은 이 값과 같은 값이고, 자, 이 뉴럴넷을 가지고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럴넷의 데리버티브 폼을 여기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W 값 플러스 이 값, 이 값 곱하기 뉴럴넷의 데리버티브 폼 한 내용이 새로운 W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W를 업데이트 해 나가고 W 값이 컨버즈 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DQN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DQN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Q 값을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에러 펑션, 로스 펑션을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 로스 펑션 내용을 보면 이 식은 우리가 Q러닝에서 많이 본 TD 에러의 내용입니다. 즉 이 부분이 TD 타겟이고 이 값은 예측치고요. 즉 TD 타겟 마이너스 예측치가 TD 에러가 되겠죠. Q러닝은 이러한 TD 에러가 0이 될 때까지 Q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학습이 Q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DQN도 Q러닝을 신경망으로 구현한 그런 네트워크여서 이 로스 펑션도 이 TD 에러 항목을 스퀘어한 그런 수식이 이 DQN에서의 로스 펑션, 에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에러 펑션을 미분을 하면 이 2는 앞으로 나와서 캔슬 아웃 되고 앞의 안의 수식이 여기 적히고 그 다음에 이 Q가 우리가 지금 Q 값을 예측하는 뉴럴넷 펑션입니다. 이 식이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에 그 미분 값이 적힙니다. 따라서 이 수식이 이 로스 펑션, 에러 펑션을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QN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W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W 플러스 알파 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이 수식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그 DQN에서 W를 업데이트하는 최종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은요. 이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할 때 이 DQN이 W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수식을 미분한 값을 곱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맥스 부분의 Q도 W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미분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만 미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DQN에서는 실제 이 DQN 네트워크를 두 가지를 유지를 합니다. 이 하나의 네트워크는 실제 우리가 이 Q 값을 예측한 approximate 하는 DQN 네트워크가 되고요. 여기 있는 DQN 네트워크, 이 Q 값을 예측하는 이 DQN 네트워크는 타겟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서 계산된 이 W 값을 주기적으로 여기에 세이브해서 중간에 템포러리한 Q 값을 예측하는 그런 다른 타겟 네트워크의 DQN이 있습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의 목표는 우리가 만약에 이 원래 오리지널 로스 펑션을 이 W에 대해서 둘 다 미분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 값은 타겟 값이기 때문에 타겟
값과 예측치 값이 동시에 어떤 수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값은 타겟 밸류 값으로 이미 주어진, 즉 상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함수만 미분을 해서 이와 같이 이 w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넷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Q러닝은 그 알고리즘이 항상 옵티멀한 Q값에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신경망을 사용하는 이 Q러닝인 이 DQ에는 알고리즘이 항상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그 Q값이 오실레이트나 다이버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DQN에서 즉 신경망을 사용하는 Q러닝에서 왜 이와 같은 스테빌리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포함한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그 학습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IID의 특징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IID의 뜻은 이 데이터들이 서로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즉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또한 같은 확률 분포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II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은 우리가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액션이 다음 액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앞 데이터가 뒷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강화학습에서 팔리시에 따라 액션을 선택할 때 이 팔리시들이 학습 도중에 계속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선택한 액션이 팔리시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은 확률 분포에서 생성된다는 가정도 성립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정들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하는 이 강화학습은 수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실레이트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이 DQN에서 그 그레디언트, Qlearning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 값이 계속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 할 때의 그 베리언스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렴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이 DQN 네트워크가 수렴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QN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 방법은 Experience Replay입니다. 이 강화학습에서는 기존의 방법은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면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는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Experience Replay에서는 그 액션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전부 메모리에 저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고 학습을 수행할 때는 이 저장된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Experience Replay인데요. 이러한 Experience Replay를 사용을 하게 되면 먼저 데이터들 간의 인디펜던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데이터 간의 샘플링을 통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 간의 종속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데이터 간의 인디펜던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팔리시, 즉 확률 분포가 매번 달라지는 문제도 샘플링을 통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전체에 있는 어떤 특정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확률 분포가 바뀌는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타겟 Q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DQN의 로스 펑션을 보면 이 Q estimate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TD 타겟 부분에 있는 Q 값은 다른 Q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그 우리가 예측하는 Q 값과는 다른 어떤 Q 값을 생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타겟 Q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Q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이 DQN이 이 오실레이트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를 합니다. 만약에 둘 다 같은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동시에 타겟과 예측치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그레디언트 값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 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DQN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 Replay는 이 강화학습의 에이전트가 특정 타임 스텝에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그 데이터를 이와 같은 메모리에 계속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이 Experience Replay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 ST에서 액션 AT를 수행을 하고 리워드 RT 플러스 1이 생기고 next state가 S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현재의 메모리 버퍼에 이와 같이 추가해서 계속 메모리를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Experience Replay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DQN을 학습을 시킬 때는 이 전체 메모리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통해서 미니 배치를 골라서 학습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Experience Replay가 되겠습니다. 실제 Experience Replay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누적을 시킬 때 끝없이 누적을 시키기보다는 가장 최근의 N개 experience만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전체 이 메모리에서 샘플링을 할 때 어떤 웨이트를 줘서 선택적으로 샘플링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Experience Replay를 사용하는 DQN의 학습 방법을 보겠습니다. Experience Replay를 사용하는 DQN 학습은 기존의 DQN 학습과 거의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이 앞에 기존의 이 DQN 학습에서는 이 에러 펑션을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를 특정한 팔리시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평균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Experience Replay에서는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에 대해서 이들을 이 D는 Experience Replay의 데이터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 메모리에서 샘플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즉 이전의 일반적인 DQN은 이 각각 로스 펑션을 구하고 그 평균을 구할 때는 그 특정한 팔리시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평균을 구하는 데 반해서 Experience Replay를 사용할 때에는 이 데이터에서 샘플된 데이터에 한해서 이 각각의 로스 값 평균을 구하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스 펑션이 되고요. 이걸 미분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 그레디언트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Experience Replay를 사용하는 DQN 알고리즘은
우리가 먼저 특정 액션 A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때 A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미 본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을 해서 액션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메모리 D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 D에 있는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수만큼 미니 배치만큼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 값들을 구해서 W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수식은 스토캐스틱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수식을 보여준 거고요. 이 미니 배치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골라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할 때는 이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타겟 큐 네트워크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experience replace를 쓰는 DQN의 loss function을 보면 이 Q 네트워크는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DQN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 Q 값을 우리가 만약에 같은 Q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 Q 업데이트를 두 군데 동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Q 값이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오실레이트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DQN 학습 시에 이 부분에 있는 Q 값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른 Q 값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W-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W와는 다른 웨이트 값을 사용하는 독립된 DQ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Q 값은 이 Q와는 다른 Q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타겟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이 예측치가 되어서 타겟과 예측치 사이의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우리가 타겟 Q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로스 펑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는 이 Q의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상수로 가정을 합니다. 픽스된 값으로. 그래서 이 네트워크만 업데이트 미분을 해서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 부분은 미분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 DQN과 같은 네트워크이지만 이 W 값은 현재 계산된 이 Q 네트워크의 DQN 네트워크의 W 값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아이트레이션 어떤 횟수만큼 예를 들면 10번마다 한 번 혹은 20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W 값을 이 타깃 네트워크에 복사를 해서 이 타깃 네트워크의 타깃 Q 네트워크의 W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DQN 학습에서 그레디언트의 값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QN에서는 이 리워드 값의 범위를 -1과 1 사이로 한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Q 밸류 값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Q러닝 계산에서 이 베리언스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DQN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기존의 일반적인 Q러닝은 그 학습을 진행하면 옵티멀한 Q 값에 항상 컨버즈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이 신경망을 사용하는 DQN은 그러한 개런티가 없고 많은 경우에 그 Q 값이 오실레이트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experience replay나 fixed
Q 타겟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Replay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액션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면 이를 메모리 D에 저장을 하고 학습 시에는 이 메모리 중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미니 배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Q 값의 오실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된 또 다른 네트워크인 타겟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이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 값은 원래의 우리가 예측하는 DQN에 있는 W 값을 주기적으로 카피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타겟 네트워크를 유지를 합니다. 그 타겟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 DQN 학습 시에 타겟 값을 생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DQN의 example을 보겠습니다. 여기 example은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을 위해서 사용한 DQN이 되겠습니다. 이 DQN은 CNN 딥러닝 구조를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인풋으로는 이 아타리 게임의 화면을 가장 최근의 내 프레임에 대한 그 화면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6개의 컨볼루션 필터가 있고 여기는 32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고요.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나 이런 fully connected에 대한 내용은 따로 CNN 네트워크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고요.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이 액션의 개수에 따라서 이 아타리 게임 종류에 따라서 액션이 4개부터 18개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션이 4개면 이 아웃풋 노드도 4개가 되고 액션이 18개면 18개의 아웃풋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아웃풋 노드마다 그 액션이 선택될 확률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이 아타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DQN의 구조가 되겠습니다.